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오늘은 99회 어린이날입니다. 예년 같으면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행사가 하루 종일 곳곳에서 열렸겠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공식 행사는 대부분 취소됐고 일부는 온라인으로 대체됐는데요. 구준회 기자가 어린이날 표정을 전해드립니다. 오남매가 TV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눈을 뗄 수 없는 신기한 마술 공연에 탄성이 절로 나오고 흥미진진한 인형극의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전교조 충북지부와 청주교대 총학생회는 해마다 대면 행사로 열어온 어린이날 큰 잔치를 코로나19 탓에 올해는 온라인으로 대신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서 기회도 아쉽지만 마술형 인형극 봐서 좋아요. 어린이날이면 북적이던 청주 어린이회관과 동물원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굳게 문을 닫았습니다. 매년 열리던 행사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반면 민간이 운영하는 실내 놀이터로 어린이들이 몰렸습니다. 있는 힘껏 높이 점핑도 하고 동무들과 신나는 공놀이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어린이날이라 아빠랑 와가지고 방방도 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보내고 있어요. 화창한 날씨에 근교 유원지에는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청주 상당산성과 무남 생태공원, 정북동 토성 등 탁 트인 잔디밭에서 다양한 놀이를 즐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간만에 이렇게 가족들하고 좋은 날씨에 상쾌한 공기 마시게 돼서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어린이들은 갈 곳도 행사도 사라진 어린이날을 실내에서 차분히 보내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활기가 넘쳐야 할 어린이날 풍경까지 바꿔놨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충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오후 10시부터 현재까지 청주 4명, 음성 1명, 단양 1명 등 모두 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확진자는 4명 중 2명은 강릉과 경주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고 음성 확진자는 감염 경로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충북의 누적 확진자 수는 2,677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주춤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나들이 명소로 동물원을 빼놓을 수 없죠. 탁 트인 야외에서 동물을 보는 게 즐겁지만 입장을 바꿔 야생에서 살아가야 할 동물들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건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인공적인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들이 이상 행상을 보이는 사례도 전국적으로 나타나면서 동물원 존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나들이 장소로 인기를 끌어온 동물원은 도시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여가 시설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동물원의 동물들은 어떨까? 지난 2018년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직원의 실수로 탈출한 퓨마가 끝내 사살됐던 일명 뽀롱이 사건. 동물원 안전관리 문제와 함께 동물원을 아예 없애자는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동물원 자체가 동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뒤늦은 자각 때문입니다. 국내 동물원에서 관찰된 동물들의 이상 행동들입니다. 유리장 안 주머니 쥐가 벌벌 떨기도 하고 좁은 공간 속 라쿤은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수조 속 돌고래도 마찬가지. 구석에 코를 박고 꼼짝도 않더니 물 위로 머리를 꺼냈다 다시 넣기를 반복합니다. 각자의 동물들이 고유한 습성을 펼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고 누적된 스트레스가 이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행동을 이제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형 행동이라고 흔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야생에 있는 동물을 좁은 데 가두다 보니 환경적인 제한되는 요소에 의해 가지고 스트레스와 이제 당연히 관련이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제도도 부실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동물원과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종 특성, 개체에 맞는 서식 공간과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적절한 환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고 이를 충족하지 않아도 처벌할 법도 없습니다.
전시기능,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보는 즐거움을 더 높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연 환경에서 얘들이 뭐 감각을 펼치고 뭐 이렇게 그런 조화롭게 사는 그런 환경이 좀 제한적이었잖아요. 지난 1909년 국내 최초의 창경원 동물원이 세워진 지 어느덧 100년이 지났지만 동물 복지와 건강권은 여전히 뒷전에 밀려나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그렇다면 청주동물원의 동물 복지 수준은 어떨까요?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공간적인 한계 때문에 전국 동물원 중에서 가장 열악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청주동물원 사자울입니다. 사자들의 일상은 백수의 왕이라는 타이틀과는 달리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그저 누워있는 게 전부입니다. 청주동물원 사자사육사의 면적은 72제곱미터. 20평 남짓한 좁은 사육장 안에서 초원을 누비는 사자 특유의 움직임은 애초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맹금류의 힘찬 날갯짓을 구경하는 것도 청주동물원에서는 어렵습니다. 수리부엉이는 18제곱미터 작은 공간에서 3마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흰꼬리 수리에겐 이보다 넓은 36제곱미터가 주어졌지만 마음껏 날개를 펼치기엔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나는 게 원래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해 줘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혀 지내다 보니 이상행동 중에서도 같은 곳을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스트레스성 정형행동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육사들이 직접 놀잇감을 설치해주는 등 동물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일종의 정신병 비슷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건데 놀이기구, 장난감, 뭐 심지어 타이어 무슨 뭐 여러 가지들을 매달아 놓고 이렇게 동물들이 호기심을 갖고 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주거든요. 청주동물원의 사육동물 종류는 75종으로 모두 합쳐 425마리.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청주동물원의 존재 이유를 원점부터 다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청북도는 강원도 영월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도내 전역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접한 제천 단양 지역 양돈 농가에 대해 긴급 예찰한 결과 다행히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내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인접 시군 농가에 대한 정밀 검사와 외부인 출입 제한, 소독시설 설치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국의 둘레길이 하나둘씩 늘면서 둘레길도 경쟁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한 해 160만 명이 찾았던 괴산 산막이 갯길도 전성기를 되찾겠다며 산책로를 늘리고 체험시설을 갖추는 재시즌2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괴산 산막이 갯길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각양각색의 소나무들과 햇살에 부딪혀 눈부신 괴산호의 풍광, 그리고 유유히 떠다니는 유람선, 노루가 목을 축였던 노루샘과 빗물론에 심겨진 연화, 호랑이가 살았다고 전해오는 호랑이 굴 등 4km 산책로 곳곳이 볼거리입니다. 하지만 한때 한국 관광 100선에도 뽑혔던 괴산 산막이 갯길의 인기는 예전만 못합니다. 2017년 163만 명이 찾았던 방문객은 해마다 줄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에는 58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체를 이렇게 쫙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부분을 조망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잘 되어 있는데 이 악장 같은 데 올라가 계실 좀그 문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잘 저기 좀 해주시면 좀. 괴산 산막이 갯길이 전성기를 되찾겠다며 일명 시즌2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력 발전소 중 처음으로 괴산댐의 공도교가 곧 개방되고 지역 작가 37명의 도예와 공예, 목공, 조각 작품도 산막이 갯길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산막이 갯길의 풍광을 내려다볼 수 있는 모노레일과 스릴 만점의 하강 레포츠 시설을 설치하는 협약도 맺었습니다. 또 데크와 부교를 활용한 2.9km의 생태길이 추가로 조성되고 2024년까지는 숙박시설 35개 동과 숲속 체험장도 조성됩니다. 체험시설을 도입을 하여 관광객이 더 유입을 할 수 있도록 산막이 시즌2 사업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괴산군은 시즌2 사업을 통해 산막이의 길을 인근의 괴강 관광지와 수욱정 관광지, 화양 계곡을 아우르는 괴산 관광의 거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음성군은 공무원 투기 의혹 조사 결과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난 3월 15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용산산업단지와 인공산업단지, 삼정지구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서 2014년 이후 일한 공무원과 현 균형발전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규모는 공무원 213명과 가족 652명 등 모두 865명입니다. 군은 이 중 37명의 토지거래 내용을 확인했지만 대상 외 지역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증평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7일 개막할 예정이던 22회 증평인삼배 전국 씨름대회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증평종합스포츠센터에서 전국 132개 팀 1,067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룰 예정이었습니다. 증평군은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지켜본 뒤 올해 하반기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8월 12일부터 6일간 개최합니다. 다만 코로나19를 고려해 영화 상영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70%는 대면으로 30%는 비대면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영화제 사무국은 올해 상영될 국내외 음악영화 출품작 공모를 마감하고 상영작을 선정 중입니다. 충북교육청은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정보자료실에 있는 옛 교과서 등 각종 자료에 대한 열람 대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연구소가 소장한 자료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이전 교과서 7천여 권, 2007년에서 2015년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5천여 권 등 교과서 12,000여 권입니다. 또 각종 도서와 13,000여 권과 비도서 16,000여 점, 연구 자료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국내 4번째 도서관이자 중앙도서관인 맹독혁신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맹독혁신도서관은 3,840제곱미터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3,409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 10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운영 시간은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